에스겔 선지자 알죠? 에스겔이 다니엘서와 이제 마찬가지로 환상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금 보십시오. 다니엘서에는 70일가 차면은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전면에 이제 등장하시고 지구가 다 끝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69일가 흘렀다 되어 있죠. 한 1회가 남아있어요. 1회가 남아있는데, 이 1회의 계산은 우리가 이 우주를 이 태양계만 보는 거예요. 은하계를 안 보고, 태양계만 보면 태양계의 우주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태양이에요, 태양. 그죠?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심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법칙은요, 태양계뿐만이 아니고 저 은하계에 가면 그게 태양보다 훨씬 더 큰 별들이 중심축이 돼가지고 하나의 궤를 형성하고 있죠. 그것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태양과 보다 어마어마한데 희한하지 않아요? 희한해. 어떤 경우에는 막 토성 같은 경우에는 태가 형성되어 가지고 그게 어마어마한 파편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뭐 신기하면서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마찬가지예요. 이 지구가 지금 태양계를 중심으로 돌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모든 태양계는 사실 지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지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지구를 위해 존재하는데 그 지구에서도 사람이죠.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구가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이느냐면 지구도 마찬가지고 이 안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가지고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데려오게 하시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면서 자녀들이 출생합니다. 그러면 가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정이 움직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한 국가도 보면 한 왕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건 마찬가지요. 이 지구가 움직이는데 이 지구는 뭘 중심으로 축으로 하느냐 하면요. 축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지구상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장본인 주체자가 유대인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이스라엘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이제 보통 그 정도면 이제 동화되어 끝나버리죠. 그런데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끝까지 잔존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1948년도에 드디어 다시 집기를 해가지고 거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게 하십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뭐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하네. 이걸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축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하나하고 이제 뭡니까? 그동안에 예수님 복음이 쫙 퍼지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한 그 민족을 다시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시계를 마지막에 작동시키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시계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이 회복은 그 북이스라엘이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을 포로로 갔다가 그때 당시에 다니엘도 가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포로로 갑니다. 포로로 갔다가 또 몇십 년 후에 야 이제 다시 돌아가라.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메데바다가 등장을 하면서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하면서 시그널을 주지 하나님은 시골을 가지고 이제 야 그거 보내줄게. 보내자. 가지고 이제 그들을 다시 이제 그쪽 나라로 보내는 그러한 그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거는 틀린 겁니다. 그는 그 유수기에 그때 당시에 딱 모여있던 그 민족이 다시 이제 회복해가지고 다시 그 스룹바벨이라든지 조스와 그 사람들을 대동하고 거기에 우리가 알다시피 학계의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성경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을 다시 회복시키라. 그 두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이라든지 당시에 그 총독들 그 지도자들에게 이제 그걸 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성경 건축하라고 합니다. 다시 재건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지를 주가지고 그 회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회복하고
이 본질적으로 틀린 거죠. 그 회복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500년의 시간이, 4,500년의 시간이 이제 흐릅니다. 물론 마지막 말라기 성의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말라기 쓰고요. 그 다음에 4,500년이 흐르면서 드디어 그 중간기가 있으면서 뭡니까?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죠. 이게 시나리오예요. 그 와중에도 이제 막 베데바사가 망하고 헬라 제국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등장하면서 그때 당시에 헬라 제국과 이렇게 막 실제로 이제 그 유대인들이 막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독립하려고 하고 그런 의관이 등장하고 헬라 제국이 망하고 이제 로마가 등장하는 거죠. 그런 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이제 등장한 거죠. 근데 이 로마 제국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12사도들이 이제 다 로마 제국 하에서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 네로 황제라든지 이런 도미티안 황제 밑에 있으면서 그 12사도들이 다 죽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고서는 로마가 영원할 것 같은 로마가 망하지 않습니까? 망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다 됐는데 지금의 시대를 보면은 다시 로마의 그 제국이 형성되어 있죠. 그게 이유예요. 그게 13개국으로 되어 있고 14개국 뭐 그죠? 15개국 또 13개국 뭐 가입국이 탈퇴국이 있다 보니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게 이제 이유이고 로마이죠. 그 지역령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이유와 등장과 동시에 뭡니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2000년 만에.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러냐 보면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서 이 역사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등장인물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주인공이 있으면 등장인물이 있어야 돼요. 자, 이유를 지금 강력하게 지지해주는 쪽이 이제 미국이 아니고 미국이죠. 그죠? 이 서방국가. 서방국가와 공산진영 그 국가와 나뉘지 않습니까? 지금이. 사회주의 국가와. 무늬만 바뀔 뿐이죠. 이름만. 사실은 그 본질은 안 그렇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이 근데 국가 마곡인데 이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은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고 국가 마곡 전쟁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은 반복해서 말을 잘 해줍니다. 우리 모세오경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면서 광야 40년 동안에 있으면서 하신 말씀을 쭉 해주었는데 마지막에 또 신명기를 통해 가지고 거듭 말해줍니다. 그래서 반복을 또 해줍니다.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반복을 잘 해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팔 또 대접 이런 재앙들을 보면 반복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인데 각도로 다르게 해서 보는 경우가 많다고 말이죠. 그러면 이걸 인간적인 언어로 풀라 그러면요 평면적으로 풀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는요 이 입체가 평면이 되다 보니까는요 각도가 다른 데 묻히다 보면은 다 다르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은 다 비슷해요. 똑같아요. 그런데 인간은 사고가 부족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그냥 보면 되는데 나름의 사람은요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시간 순서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재앙도 순서대로 만들어버리니까는 나중에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3차 세계대전 다음에 마지막 전쟁이 또 있다. 이래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요. 아마겟돈 전쟁과 국가 마곡 전쟁과 이 본문 말씀이요. 사실은 한 맥을 이루어가지고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반복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인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요. 커다란 전쟁이 한번 발생하면은 그것이 곧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지금 내가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오늘 이 커다란 전쟁이 일어나기는 반드시 일어나는데 이 커다란 전쟁이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그 다음에 EU가 다시 형성이 되고 하는 것은 우리 지상에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일어날 것이다라가 아니고 이것이 무슨 언젠가는 발생하겠지 이 측면도 있지만은 이것이 일어날까? 그게 아니고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보면은요. 지금 중동 지역이 화약고인 줄 아는데 50년 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온건파 그랬죠. 온건파가 화해를 한다 그랬죠. 화해했었습니다. 미국이 중재를 하고 서방이 중재를 하다 보니까 화해를 하게 됐습니다. 화해가 잘 살고 있는데 이제 조금만 전쟁은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무기가 첨단화되고 사람들이 직접 참여를 안 해도 멀리서 미사일 쏴가지고 초토화되게 만들고요. 정밀하게. 그런데 이번에 팔레스타인 쪽에 가자지구 그쪽에 그 하마스 그쪽에 이제 서방에서는 그걸 테러 집단이라 그러고 그쪽에서는 그 정권을 잡은 집단이에요. 마치 우리나라 제1당처럼요. 그쪽에서 아무튼 물고 물리는 전쟁이 해가지고 자 보는 입장에서는 하마스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국경이 다 봉쇄되어 있는데 그거를 침공을 했습니다. 뚫어냈습니다. 절대 안 뚫린다 그랬는데 뚫어내가지고 거기에 그 축제를 벌이고 있던 사람들과 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 포로로 끌고 가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특징이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특징은 보복이다 보복. 그래 눈에 눈 이는 이 아닙니까? 즉각적으로 다 보복을 해줘. 근데 보복이 그건 10배로 갚아주죠. 갚아주는데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볼 때는 가자지구를 완전히 점령하고 싶은 거예요. 참여.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상군을 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민들을 미리 다 대표해라. 나가라 그 말입니다. 있으면 또 그 세력이 발생하니까 완전히 나가고 다시 들어가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아랍권이 많이 적대 관계에 있죠.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 세력이 뭡니까? 힘을 쓰는데 왜 힘을 씁니까? 거기에는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그죠?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중국이 없으면 사실 힘 못 쓰죠. 왜 미국과 유럽이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딱 있으니까는 그 힘을 받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간다 그러죠. 너 이스라엘 가자지구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다 같이 해버린다. 이런 음포를 해도 놓지 않습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와중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가 폭격당한 거 맞죠? 완전히 그 빌딩 같은 거요. 아파트 같은 거 완전히 박살 나버리죠.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사상자가 4,000명, 5,000명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지금 와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전함이 항공모함이 한 대가 있고 두 대 급하겠죠. 딱 그 하나 끼고 있고 항공모함 하나에 그 사령관이 있어요. 그걸 이끄는 최고가 사령관입니다. 사령관이면은 우리나라 해군 사령관이요. 해군 사령관이 1함대, 2함대, 3함대 이렇게 있는데 나 해군 출신이기 때문에 많은데 그 사령관의 별이요 2개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사령관을 중에서 최고 높은 사령관이 그 진해에 있는 작전사령관이 거기가 3개예요. 그 다음에 참모총장이 104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해군으로 따지면 인원으로 따지면 근데 미국의 항공모함 그게요 사령관이 최고 높아요. 그만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군대를 복무해도 3년 동안 있어도 얼굴 한 번도 안 본다고. 항공모함만이 똑같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웬만큼 커서 다 볼 거 아닙니까? 똑같이 근무해도 3년 동안 근무해도 한 번도 얼굴 못 본다. 그만큼 많은 병력과 많은 장비들이 있고 우리나라 전체 해군 군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공모함 움직이면 그 주위에 구축함들이 쫙 호위를 하고 가는 거죠. 자체적인 방어도 되지만은 그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중국이 이제 경제가 성장하다 보니까는 항공모함 만들지 않습니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엄청 시간이 흘렀죠. 그러니까 그 나라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국토 방어도 있고 그러지만은 거기에 예산이라는 것이 그 의회에서 통과를 돼야 되고 또 뭡니까 국민들의 복지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는 군사 자금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나라는 안 그렇죠. 중국과 러시아는 투자하려고 하면 전폭적으로 다 투자해버리죠. 지금 경제를 세계 최강국이 되기 위해서 다른 데 투자하는 거지 사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항공모함을 갖다가 엄청나게 만들어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또 비행기 같은 것도 그러고요. 폭격기도 그러고 미사일도 그러고요.